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실종자의 가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가장 많은 실종자들을 찾아내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달란트를 주셔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들을 찾게 되셨고요. 또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실종자 찾기에 정말 모든 것을 거신 분이십니다. 백석대학교 경찰학부의 이건수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가 가다 보면 이제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종자 찾는 그런 네네. 것만 봐도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되게 가슴 아프고 그런데 예. 그렇게 많은 그런 실종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냥 교수님만의 뭐 특별한 비결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비결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가족을 찾으러 오시면 그분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오겠어요. 네. 이거를 찾을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왔는데 경찰관이 어려운 대로 하면 그분이 절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물어볼 말이 있어요. 네. 주님,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성격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본 만큼 훌륭하지 못하고 부족한 투성인데 네. 왜 나를 들어 쓰셨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아까 플랜카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도 한 수십 년째 길을 갈 때마다 잃어버린 딸 송혜희 양을 찾는 걸려있죠. 맞아요. 저희가 수십 년째 보고 있거든요. 예. 어느 날 보면 새로운 곳에 걸려 있고 예. 그분의 사연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음에도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뭐 고3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고 어떤 30대 남자가 따라 나갔다, 따라 내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이 얼마나 많은 또 수사 인력들이 그 송혜희 양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아직도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님은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하셨고 풍치박살난 가족의 사연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플랜카드만 보면 눈물이 지금도 나요. 제가 그 사회자님 그런 말씀 하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혜희 아빠는 그걸 놓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게 희망이기 때문에 이제 딸을 저희가 그 혜희를 찾든 못 찾든 간에 말을 못하는 이유가 네네. 물론 저도 이제 혜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아 직접 하셨군요. 어느 정도 깊숙이 알고 있지만 네네. 뭔가 좀 긍정적인 말을 위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혜희 아빠는 그게 희망이고 유일한 살아있는 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으면 돌아가시거든요. 가족들은 그게 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옆에서 도와드리고 예. 끝까지 응원하고 예, 그게 가장 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혜희 양 말고도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전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요.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이제 60대 엄마가 전에 왔더라고요. 오래전에 오셔서 자기 딸이 15개월 될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이를 그냥 두고 나왔대요. 네네. 딸을 찾고 싶다고 오셨는데 네. 그분이 기억하는 자료를 다 이제 추적해서 고아원을 통해서 딸을 찾았는데 만나는 날 엄마가 가방에서 요구르트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아니 가족 상봉인데 왜 요구르트냐 했더니 자기가 평생 동안 요구르트를 안 먹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딸하고 헤어질 때 자기 딸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웃집 요구르트 빈 통을 막 빨았대요. 아휴.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날 이제 주겠다고 이오셨다고. 이미 다 컸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해드렸는데 네. 그때 딸이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를 찾아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너무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게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하나의 삶의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사실 사람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럼요. 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교수님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언제 교회를 처음 알게 됐고 교회 출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집안이 철저히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그 어머님이 이렇게 뭐 절에 다니시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미팅을 대학교 가서 했거든요. 네네. 미팅을 예수님 자체를 몰랐는데 예. 미팅을 했던 여학생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네. 다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혹시 이 방송 저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아이, 안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이뻐가지고 네. 이제 물어보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무작정 교회를 갔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릴 때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늘 옷에 빛이 나고 예. 옷을 안 빨면 빛이 나는 거 모르시죠? 그죠. 뺀질뺀질이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손 들어있던 속옷 맞아요. 이게 빨지간 빛이 나요.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셨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디서 전?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전남 바닷가에서 예. 아주 어린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해요, 부산에서. 부산으로요. 예. 그때부터 이제 부산하면서 컸죠. 예. 그래서 컸는데 그때는 이게 중학교 1학년이 뭘 합니까? 예. 예. 뭐 혼자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기 밥솥도 없더라고요. 네네. 이 전기 난로에 밥을 올리면 깜박 졸면 수검덩이에요. 금방 팥이. 타버리죠. 이 형한테 이제 엄청 또 혼나는 거예요. 예. 밥을 수검덩이 만들어놨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늘 간장에다 밥을 먹고 지금 생각해 보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내 꿈 마음속에는 내가 성공하면 좋은 일이 해야지. 그렇게 이제 이어지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첫 미팅 그 아가씨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녔죠. 네. 근데 그때 내 모습은 옷에서 빛이 나지. 머리는 또 파마 머리였거든요. 예. 핑클 왜 파마. 파마가 된지 아세요? 왜요?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러시나 어떻게 그러세요? 아니 머리를 제가 반곱슬이거든요. 예. 머리를 아주 안 감고 안 감고. 길면 머리가 말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파마 머리가 돼요. 파마 머리가. 그래서 저절로, 이제- 저절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예. 한 6개월 열심히 다니는데 자매가 날 피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쉬면서 대학교에는 CCC 성교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 활동을 했죠. 그 활동에 참가하고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그때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났지만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그 연등 같은 거 다 이제 태우고 네. 아버지 어머님을 전도를 했죠. 예. 반대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럼 부모님이 막 저희 어머님은 네. 아들 말이라면 무조건 아들이 신이 아들 말이라면 아들이 신인 거죠. 예. 그냥 아들만 보고 사는 부모님이라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머니라, 예. 예.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서울로 또 상경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상고를 나왔거든요. 네네. 부산 상고 나와서 이제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취업문이 있는데 이제 안 가고 예. 제가 아무리 봐도 법대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법대를 이제 졸업하고 고시 공부하겠다고 예. 무조건 서울로 올라왔죠. 아.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가라는지 몰라요. 예. 그 송파 위에 그 한강변에 보면 벤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틀밤을 잤어요. 어머. 노숙을 하신 거네요. 예? 노숙을 노숙을 하고. 했죠. 예. 무조건 가방을 갖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예. 뭐 잠잘 데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꿈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내 꿈이더라고요. 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만 좀 시켜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고시원 총무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랬죠. 예. 그러면서 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제가 작가님한테 괜히 얘기를 했다. 왜요? 얘기를 했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왜요? 왜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는 게 예, 괜히 좀- 뭐 신비주의처럼 예, 신비주의. 보일까 봐요. 아니요.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예, 예.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때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고시 공부를 하고 낮에 이제 총무하고 밤에 공부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이렇게 있는 기로에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26
8, 9살이면 꽤 많은 나이예요, 그때는. 네네. 주변에서는 결혼했다고 뭐 연락 오고. 아. 근데 이제 산기도를 제가 공부하고 도서관 공부하고 나오면 이제 산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 산기도에 그 예수님도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 딱 내려오는데 예.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산기도를 예.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고시원으로 내려가는데 네. 그 제가 살던 고시원은 그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네. 그 판자로 된 고시원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한번 못 보셨나요? 완전히 그 독방, 아. 감옥이면 독방이거든요. 예. 잠잘 때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딱 놓으면 진짜 독방이에요. 아까 그 평수가 그 정도밖에 안 딱 되는 거죠. 이 정도. 사람 한- 키만큼. 한 사람 눕고 끝나는. 누우면 끝나고. 예. 공부할 때 앉아서 공부하고 예. 내려갈 때 책상 밑으로 이렇게 다리 넣어서 이렇게. 다리 넣고 자고. 아. 이 생활을 한 4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잘 때마다 막 원망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자요. 근데 산기도를 하고 와서 내려오는데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예. 뭐 따라오는 느낌?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상 올리고 이제 딱 누우면 저는 원래 막 골아 떨어지거든요. 네.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예. 근데 딱 슬금이 딱 잠이 들었는데 우리 그 한 형광등 있잖아요. 네네. 하얀 방에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네. 누워 있는데 동자승 아시죠? 동자승. 예, 예. 동자승 3명이서 예. 한 명은 내 머리를 꽉 잡고 있고 한 명은 내 가슴에 올라타서 내 목을 막 조르고 한 명은 내 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가위 눌림. 그러니까 그런 아니, 건데. 가위 눌림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위 눌리면 막 가슴 막 눌리다가 하고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보여요. 그 선명하게 그 동자승 세 보여. 명이. 이게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떤 상황인지 표현하기 힘들어요. 네. 네.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사이자님도 다 보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 어. 하얀 방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 이 목을 누르니까 이제 숨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이제 숨 넘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야, 이 산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잘못하면 이러다가 죽게 되겠구나 예. 하고 내가 이제 산기도 절대 안 한다 예. 하고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잤거든요. 예. 그 다음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딱 나오는데 아니지 그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산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던 절에를 다니던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나는 그러면 내일부터 절에 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아하. 또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그래요. 똑같은 그 동자승이? 하얀 방에 동자승 3명이 와서 목을 한 명은 뒤에서 잡고 한 명은 목을 누르고 한 명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을 조르는 강도 더 세. 그러니까 이 고개를 딱 넘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예, 숨이 막혀서. 하면 일어난 거 내가. 네네. 그 땀을 막 흘리면서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이래 죽겠구나. 예. 내가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한다. 예. 이 이틀 동안 연속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일이 연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틀 동안. 네. 이거는 내가 그냥 겪는 일이 아니다. 근데 다시는 기도 안 한다고 이제 네. 다짐을 하고 그냥 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공부하고 딱 나오는데 그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네. 딱 지나가는데 아니지.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는 그 내가 부처를 믿을까? 예수님을 안 믿고 부처를 믿을까? 오늘 해보고 내가 결단을 한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내가 내일부터 절에 가고 교회를 안 나간다. 하고 이제 딱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시커먼 구름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내 생각도 안 했어요. 설마 오늘.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좀 둔하잖아요. 그 눕고 이제 다 자는데 똑같은 동자승 3명에서 세 번. 가슴이 올라와서 내 목을 조르는데 너 죽어라 오늘. 이제 숨이 이제 넘어가는 이 깔딱하면 죽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내가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목을 조르니까 예, 예, 예. 죽는 순간이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가 저는 그렇게 신앙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 대적하는 것도 모르는데 네. 갑자기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 네.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내 입에서 튀어나온 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물러가 찌어다면서 내 손이 나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손이 확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나사렛 예수로 말하니 물러가 있자면서 공중 확 하는데 네. 뭐가 잡혀. 지금도 이 촉감이 있어요. 와. 그 왼손에는 그 고양이나 개의 짐승 머리, 네. 털이 있는 머리, 오른손에는 몸통이 잡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 촉감이 있어요. 털 우리가 만지자 고양이, 네네네. 개, 이 짐승 한 마리더라고, 한 마리. 예. 이 촉감이 지금도 있어요. 예. 그 이거를 막 잡아다니면서 일어났는데 네.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딱 경험하고 무섭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거 겪으면서 그 다음날 산기도에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한 게 꿈에 귀신들이 막 도망을 가. 예. 제가 막 쫓아가고. 예. 그래서 내가 이 고시 공부할 때가 아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이 산당을 무너뜨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 고시 공부할 게 아니라 전국을 다녀야 되겠다. 고민을 엄청 할 때 네. 이때 제가 이제 고민하던 중에 경찰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 일반 경찰 한 번 받고 그 청와대 경호 100일단을 봤는데 깜빡했어요. 이 시험만 보고 그거 경험하고 나서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봤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신학대를 졸업하고 전도사에 오는 아내를 만났죠. 아. 근데 그때 지금 그 이후로 봤던 시험 다 합격하고 아내도 다 만나고 제가 그때 고시를 봤으니 고시 다 합격했을 거예요 아마. 다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내가 이거 하면은 방송에 하면 나를 모르고 볼까. 아니요. 왜 그런 이게 어땠어요? 고민을 좀 했어요 실은. 아니, 이건 아니요. 중요한 건 체험인데요. 체험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귀신은 분명히 있다. 네, 그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그 그렇게 예수 얘기하죠. 이름의 그 권세를 경험하신 거네요. 예. 그죠? 저는 이제 내가 어떻게 그 내 입에서 튀어났으면 그쵸, 그 순간에. 내 손이 왜 올라가서 이걸 잡겠어요. 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손에 촉감이 있어요. 예. 네, 지금도.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저희 집 화장실에 안방에 변기가 아무리 수리공이 와서 고쳐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아예 화장실 하나를 저희 어릴 때 사용을 못했어요. 아예 네.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와도 고치지를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꿈에 변기에 어떤 귀신이 앉아서 못 나간다고 하고 있는 걸 저희 어머니가 밤새 대적기도 대적기도 한 하면서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계속 했더니 도망쳐 나가더래요 꿈에서. 그 후부터 그다음부터 돼요.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체험을 하셔서 저희는 저 지금 말씀하신 걸 믿어요. 저는. 그럼요. 그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내 영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네네. 된단 말이 맞아요. 맞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네. 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다 전부 다. 예. 그러면은 그 뒤로 뭐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거나 네. 뭐 그런 일이 또 있으시진 않으셨어요? 그런 일이 없고 제가 이제 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도 되고 아내도 그때 만났잖아요. 모든 게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처갓집의 당진이거든요. 네. 이제 그때 경찰 교육생에 예. 이제 아내가 집에서 얼굴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저를.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안양 그 온양역에서 처갓집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옛날 양반들이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안 주무시고 12시인데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 그래서 보려고. 이제 인사드리고 네. 밥을 먹고 이제 장인어른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처갓집이 그 야외 화장실이거든요. 아. 근데 2시쯤 잠을 자는데 화장실에서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나오면 꿈에 무서워. 그 우리 집에 있던 그 아가씨 일로 갔어. 그 꿈이에요, 그 꿈. 네네네. 그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아니 내가 처갓집에 와서 결혼하러 왔는데 결혼하러. 화장실에서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방향이 보는 각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 내가 제대로 왔나 보다. 예수님 믿으면 보는 시각과 다 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아 기분 나쁘다. 예. 내가 처갓집 결혼하는데 왜 화장 귀신이 나와? 예. 끝날 거야 아마. 예. 근데 저는 바라보는 게 아, 내가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처갓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저런 꿈도 꾼 거 보니까 귀신들이 방해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내가 결혼할 집으로 왔나 보다. 아하. 편하더라고 마음이.
이 신앙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지죠.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의 어떤 미혹과 유혹을 영적으로 잘 판단을 하신 그러네.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교수님 그 이후부터 예. 이제 경찰에도 되셨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바로 실종자 찾기나 이런 수사에 착수를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실종자 찾기 얘기하니까 좀 무모한 면이 있어요. 예.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 그 무모한 게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 발령받은 데가 그 구리에 어뢰 얘기해도 되죠? 아, 그럼 아니, 아니 오늘 다 말씀하시러 네, 나오셨는데. 구리에 이제 그 갈매 파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파견소는 뭐냐면 파출소보다 더 작은 곳을 파견소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갈매 파견소가 육사 뒤에인데 희한한 곳이에요. 예. 거기가 그 망우리에서 넘어가면 그 서울 바로 뭐 2분 거리잖아요. 망우리 네, 네, 넘어가면. 바로 근데 인접이죠. 이렇게. 예. 근데 거기만 넘어가면 겨울에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네. 여름에는 개구리가 울어요. 논밭에서. 개굴고 막 울고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동네가 크진 않은데 옛날에 수배자 근거 기관이 있어요. 수배자 검거. 예. 예. 그 동네에 A 수배자를 잡아라. 어.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배자를 안 잡으면 퇴근을 못 해요. 아 어떻게든 잡아와야 돼. 네, 잡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못 퇴근 잡으면 안 뭐, 시켜요. 퇴근 안 시켜? 그때는 제가 눈이 뻘개가지고 신혼인데도 예. 뭐 일주일 동안 안 가고 막 수배자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갈매 파견소에 이제 수배자가 그때 기억이 한 3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예. 같아요. 김모 씨라고 해서 예. 네. 이분이 그 갈매도 단추 공장을 했어요. 단추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이 공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기 A 수배 3건, 예. 부정수표 2건이에요. 아. 총 5건이죠. 예. 이게 A 수배예요. A 수배는 언제든지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는 아. 영장이 떨어진 네네. 그런 게 A 수배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 하고 김 그 공모 씨라고 해서 네. 이분은 부정수표 2건, 사기건 1건이에요. 예. 근데 저기 친구예요.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선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한 그 오래전에 예. 10년 이상 됐고 이사 다 갔고 찾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 우리 관내에 있는 수배자는 잡지 말고 자 서울에 가는 서울에 있는 수배자를 명단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우리가 잡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다. 이 사람들 한번 잡아보자고 나는 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예. 가서 보니까 이제 이사도 가고 옛날에 살던 사람도 거주하지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네. 한 쭉 내려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바구니에다가 쑥도 팔고 뭐 나물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혹시 저 위에 있는 김모 씨 혹시 모르세요? 예. 했더니 할머니가 아 그 사람 내가 3개월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네. 저 남대문 시장에 큰 중국집이 있는데 언덕배기에 산다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잡았다. 이야. 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잡았다 그래서 이제 어. 파견 소장한테 얘기하고 예. 그때는 의경이 파견돼 있었거든요. 예. 제대 2달 남은 의경. 김광철 의경이라고 예. 광철이가 이 방송 볼지 모르겠는데 이 제대 2달 남은 말년 의경이죠. 말년 의경. 이 저는 초임이잖아요. 네. 말년 의경이면 우습게 보거든요. 솔직히. 아. 알죠, 다 알죠. 우리보다. 그렇죠, 선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야 광철아 가자. 해서 나는 잡았다고 하고 이제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남대문 간 거예요. 예, 예. 예. 큰 소리 치고 어. 잡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쯤 가니까 4시 한 4, 50분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남대문 시장을 막 돌아다니니까 남대문 시장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나는 그냥 조그만 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을 중국집을 가보니까 찾아가지고. 진짜. 큰 중국집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예. 아, 이제 이 집인가 보다. 어. 이거 언덕이 어디니까 내가 몇 집만 보고 확인하겠지 하고 그 중국집 뒤에 가니까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집이 인산 이내 산이 너무 많아요. 수천만 가구가 그렇죠, 그렇죠. 아주 바다가처럼 다 있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렇죠. 그 내가 봤던 집집마다 다 집이에요. 남대문 시장에 다 집이야.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다들 집도 막. 그럼. 집도 다 붙어 있어서 맞아, 맞아. 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을 하거든요. 절망을. 예.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바보처럼 보고 이 의경이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광철이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광철 씨가 그때 얼마나 무모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 웃어버린 나를 예. 난 절망감이 있고 예.
내가 야 광철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침까지만 이따 가자. 어. 너가 이 많은 골목에 저기 하나 있고 어. 내가 저쪽에 있을 테니까 좀만 있어보자 하고 이제 있는데 네. 이 절망이라는 게 오더라고. 절망감이. 예. 그렇죠. 내가 뭐지 바보 같은 내가 네네.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네. 1시간 있다 가보니까 광철이 자고 있는 거죠. 광철 씨는 지금 예, 자고 있죠. 이미 마음은 떴죠 그, 이제. 나를 얼마나 웃겼을까. 어. 그래서 구석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라서 또 가서 이제 좀 있다가 보니까 7시 한 20분 되는데 쫙 멀리서 이제 해가 뜨니까 어. 햇살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갔죠. 하니까 내가 깨워서 야 광철아 8시까지만 있다 가자 하고 깨우고 내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햇살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 쫙 멀리서 철문 아시죠? 예. 철문이 꽝 닫으면서 갔다 올게 이제 하는 거예요. 누가.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당연히 흑백 사진이거든요. 예. 이분이 사업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아. 예. 막 살이 쪘고 그때 그렇죠. 사기치고 튄 거 아니에요. 빼빼 마른 남자예요. 네. 전혀 18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인상 차이랑 완전 전혀. 다른. 그렇죠. 그 사진도 내가 없어요. 어. 광철이가 사진 갖고 있고. 내가 이제 광철 씨. 놀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00m를 내려갔죠. 그 예. 사람 내가 따라갔어요.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 내려가서 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한마디 던졌지 뭐라고 던졌을 것 같아요. 이름을 혹시 부르셨어요? 맞아요. 어. 이름. 김모 씨 내가 불렀어요. 어. 네. 근데 이 사람 가다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깨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당신 뭐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할 뻔했어 내가. 어. 근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한마디 또 던졌어요. 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어. 근데 이분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네. 화를 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어. 저 아내하고 작별 인사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어머. 나 그때, 제발 저렸다. 그때 기절하는 진짜.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정말 제가 기대 없이 던졌는데. 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갑시다 하고 가서 이제 인사시키고 수갑을 채워서 수건을 말고 이제 택시에 태워오는데 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죠. 아니 광철 씨는 뭐래요? 광철이는 광철 씨가. 내가 뭐 이게 뭐니 이게 상황이야. 완전히 내가 뒷걸음치다가 뭔 상황이야 이게. 어떻게 그래서 찾은 이제 거야 이 말씀 중에서. 예, 택시에 태워서 네. 광철이를 왼쪽에 앉히고 그 김모 씨를 중간에 앉히고 네, 그렇죠. 내가 오른쪽에 있는데 네. 웃음이 나와서 이쪽을 못 보겠는 거야. 내가 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분 택시 알죠. 유리창 예. 있잖아요. 위에 보는데 어. 구름이 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이분이 이제 나가 안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웃는지를 모르죠. 이 사람은. 네. 심각한 줄 알고 형사님 어. 왜 그러니까 저 왜 나만 잡아가요 또 그런 거 얘가. 내가 보니까 이거 뭔 일이야. 얘 나만 잡아가요. 네. 너 친구 있죠? 그러니까 어. 아 있죠. 그러니까 어. 내가 보고서 잘 칠 테니까 어.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가자마자 경찰들을 보내서 예, 잡아왔어요. 다 잡았어요. 근데 그 조그만 파견소에서 1등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난리죠. 다 한 번에 한 번에 줄줄이 다 일등. 잡고 기적. 그래서 이제 기적이다. 그 뒤로 우리는 안 잡았어 수비자를. 네. 끝날 한 달 동안 수비자 근거 기간이거든요. 예. 안 잡았는데 3등이 난 거예요. 이제 다 밀려가지고 어. 표창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죠. 그 무모했던 믿음과 행동 네. 그게 실종자 찾기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첫 단추가 그런구나. 되었군요. 사람 머리로 할 게 아니다. 아. 뭔가 믿음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보이고 심으면 결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뭐 그때 그 계기로 뭐 승진을 한다던가. 아니 그때는 상만 받았죠. 상만 상장만. 저는 이제 학구파 네. 공부해서 그 시간만 나면 공부해서 승진하는 사람으로 승진을 빨리 했죠. 네. 제 동기가 순경인데 네. 저는 그때 경사를 달았어요. 시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예. 승진도 빠르고 그때는 이제 경사에도 민원실장도 하고 파출 소장도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근데 이제 정보과에서 오라는 거 나한테. 네. 정보과는 양복도 입고 뭐 시장님들, 군수 뭐 그 레벨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또 승진의 길도 있고. 네. 민원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공부한 거 외에는 승진 기회가 없어요. 네. 근데 정보과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예.
전화 받자마자 나 간다고. 어. 바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하고 네. 퇴근해서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 밤에. 왜요? 제가 원래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누우면 자거든요. 예. 1분도 안 걸려요. 아까 고시원에서도 그렇게 주무셨잖아요. 예. 1분도 안 걸리고 신혼 때도 아내가 늘 집에다 방망이 갖다 놓거든요. 왜요? 몽둥이 이러면 도둑이라도 모른대요. 어버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무섭다고 늘 방망이도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예. 그 잠을 내가 누우면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계속 새벽 2시, 3시 뒤척이는데 잠이 안 오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예. 내가 오늘 왜 잠이 안 오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복과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아하. 마음에 기도하면서 네. 너 정복과를 갈 거니? 그러니까 예, 그랬죠. 너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문자답 하잖아요. 예. 너 그러면 정복과 가면 행복하니?라고 응답이 물음이 와요. 예. 하나님, 저 정복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왜? 갑자기 제가 정복과 일하면 실종자 가족들 울고 힘들어하는 게 자꾸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제가 정복과 포기할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휴.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그때 내가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실종 가족들 찾는 게. 내가 이제 제가 퇴근만 하면 내 직원들 데리고 도서관 가거든요. 예. 우리는 승진해야 된다. 네. 파출소부터 계속 앉아 공부를 시키거든요. 예. 근데 그날로 그 좋아하는 책을 덮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경찰은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예. 저 같은 경우도 빨랐으니까. 예. 근데 과감히 책을 덮었어요. 덮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가자. 그 길로 이제 이것만 올인했죠. 야. 계속 이것만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경찰청에 이제 예. 아침마당에서 그 옛날 사람 찾기 방송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전문가를 경찰을 보내달라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가장 그 남양주에 있는 알아주지 않는 저를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 방송. 당시 전문가다. 그래서 아침마당에 이제 방송을 나가면서 예. 날 그 10명 중에 못 찾는 2명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 찾기 위해서 공부를 그때 한 거예요. 이제 고대 뭐 다니고 이제 동국대 범죄 예. 박사 공부하면서 이 실종자를 어떻게 잘 찾을 거 연구를 하면서 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송도 보내고 자꾸 나를 길을 열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거죠. 그 대단하시네요. 소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승진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종자를 찾으려고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네, 세우죠. 보통 이제 직장 따로 소명 따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직장 내에서 내 소명과 접점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네요. 저는 정말 뭐 솔직히 고백하지만 좀 가난뱅이요. 또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니까 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뭐 방송을 내가 뭘 하겠어요. 예. 뭐 대학원을 제가 자녀도 많은데 무슨 대학원을 다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 방향을 세워주시니까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소명 따라가니까. 예. 어떻습니까? 실종자들을 찾을 때 뭐 특별히 좀 유의하시는 뭐 것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네. 제가 2012년도에 13만 여 통을 보냈거든요. 어디다가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엄마가 이름이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김정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정자 씨를 치면 몇만 명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전국에 있는 몇만 명의 이름을 압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2, 3천 명이 나오잖아요. 예. 2, 3천 명이 편지를 보냅니다. 확인 편지를. 아니 간절한 편지를 보내요. 혹시 뭐 아들 이렇게 잃어버린 가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제 확인하려고. 편지를 제가 이제 보내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에 근무하는 민원실 이건수 민원실장입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네. 실은 누가 당시에 이런 상황으로 엄마하고 헤어졌는데 네네. 이분이 이런 상황에 엄마를 간절히 찾고 있다. 네네. 부디 이러한 상황을 알면 꼭 연락 좀 주십시오. 네. 관계 없으면
편지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편지를 보내는데 한 3,000여 통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 쓰신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 복사. 처음에 막 직접. 엄청나게 썼는데 예. 너무 힘드니까 예. 2012년도, 13년도, 11년도에는 학생들 봉사활동이 있어요. 예. 그걸 쓰라고. 봉사활동 점수 이런 거 아시죠? 맞아, 알아요. 학생들을 한 20명 정도 민호실에 앉혀놓습니다. 아, 음료수 사주면서 아, 잘했어요. 아, 너희들 네. 봉사활동 점수니까 네. 내가 그 뱉는 말을. 주소로 줄 테니까 봉투 적어라. 그래서 이제 얘들 시키면 아, 잘하셨네요. 아, 그럼요. 3,000통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거의 아이. 그 필사 수준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필사. 이제 예. 아, 봉사해야지.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보낸 게 그 경리계에서 이제 공문서로 보내잖아요. 예. 사비로 보내면 욕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13만여 통 그 당시에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3,000명을 보내잖아요. 와요. 와. 아, 연락이 와. 와. 그러니까 진심이 딱 연결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을 찾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뭐 그 1년 전에 그 사람 본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정보망으로 심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그분 1년 전에 보셨는데 또 나타난 적 없냐. 그렇게 해서 그 누나가 미국에서 이 남동생을 찾는 이분이 장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2년 만에 찾는 경우도 있어요. 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맞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저는. 예. 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이분이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현장 가서 예. 편지 봉투 보잖아요. 예. 그 집도 기웃기웃 하잖아요. 이거 수상하지. 뭐 계세요? 이렇게. 경찰에 막 출동을 해요. 아, 신고를 해요. 절도범으로. 누가 신고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로 안 보이나 봐요. 제가 이제 진짜 경찰로 안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진짜 경찰 맞냐. 예. 그러면 신분증도 보여주고 경찰관들한테 신분증 보여줘서 오해도 풀고 네. 전화를 이제 또 해요. 예. 내가 하면 막 웃어요. 당신 보이스피싱범이지. 나 어디 경찰서 직원이다 그러면 장난치지 마, 막 욕하고. 아, 그렇죠, 그럴 그렇죠. 수밖에 아, 그런 진짜.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맞아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 보이스피싱으로 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정신이 온전한 분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막 집어 던져요. 기분 예. 나쁘다고. 어. 당신 경찰관이 집어 던져가지고 이 플라스틱 통 이런 거 있잖아요. 집어 던지면 이 스핀 먹어요. 그럼 다리에 맞잖아요.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사람 찾으러 와서 그 사람을 신고해서 처벌한다는 게 말이 또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근무복이 튼튼하잖아요. 바지가 검정 네. 바지인데 찢어지고 이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는 뭐가 이건 무술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피모가 하면 찢어지더라고 내가. 찢어져 보니까. 하필 또 그걸 던지기 여기 또 이렇게 네. 봐서. 그러니까 이제 부메랑도. 그런 게 많죠. 얼마나 그냥. 아유, 정말 애로사항 많네요. 그냥 쉽게 찾는 게 하나도 없겠죠. 교수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많으신 거예요. 많았겠어요. 네, 많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행복하죠. 예, 찾았을 때. 이걸 사람을 찾고 나면 제가 이제 대학교 있으면서 사람이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예, 힘들고 내가 뭐 하지? 공허해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내가 찾아줬던 한 분 때문에 그냥 웃어요. 예.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성공이구나. 예. 나로 인해서 저분이 웃을 수가 있다면 이게 성공이 행복하구나. 네.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약이에요. 나쁜 마약을 먹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이 업무에 빠져들면 너무 행복하니까 못 노는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보람이 넘치니까. 네, 행복해요. 아. 그런데 이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직접 접수를 하거나 112번이나 182번에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접수를 하시는 가족들 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가족 찾기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좀 몰라요. 왜냐하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안다? 맞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분들 많이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직접 당한 분의 가족들 마음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으로 자살도 하고 이제 생계를 접고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맞아요. 이런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없어지면 자식을 찾아 나서야죠. 네.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은. 그래서 이분들이 아픔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가고 이분들 앞에서 제가 옛날에 실종자를 찾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 찾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족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형사님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예. 그 뒤로는 제가 정말 포기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예. 근데 그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가 이제 뭐냐면 그 17년 전에 병원에서 뒤바뀐 아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궁금한 이야기 맞아요, 많이 그게 나왔어요. 그 큐브 제목이었거든요. 예. 큐브 4회째인데 네. 이 엄마가 왜 알았냐면 자기 딸이 고등학교에 2학년인데 맞아. 생각난다. 이분이 이제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김새가.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너무 날씬하고 막 부지런하고 성향이 있는데 너무 이 다른 거예요. 여자아이는 퉁퉁하고 느리고 늦잠 자고 성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니까 근데 이제 그 혈액형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아닌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가 우리 딸이 아니구나. 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러면 그 병원에 가본 거예요. 예.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틀림없이 왔다. 예.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한참 접수하고 병원과 이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병원에서 이 정보를 안 주려고 그러고 마찰이 생기고 예. 안 주니까 이제 당시에 그 병원이 구리에 있는 병원이 구리. 네네. 그래서 이제 구리에서 그 아이들 태어났던 신고했던 명단을 다 뽑았죠. 예. 그 당시에 1년 안에 출생 신고했던 아이들 명단을 다 뽑았어요. 이야. 다 뽑아가지고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조사하는 와중에 이제 그 여기저기 집에 다니는데 직원들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직원들이 아니 왜 이거를 하냐 대체. 당신이 경찰관이 이건 너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 예. 만약에 이걸로 해서 가정 파탄이 나고 예. 책임질 거냐?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왜 이걸 대체하냐.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진실은 밝혀야 된다. 예.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네네. 너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진실은 밝혀야 된다. 네. 그래서 찾고 보니까 그 한 집을 찾았는데 네. 이 집에도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네. 네. 이게 약간 그 음주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망했어요. 예.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이분들을 가보니까 딸이 둘이더라고요. 예. 딸이 둘인데 아주 어렵게 살아요. 예. 정말 너무 어렵게. 이쪽 집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한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해 전 겨울에 신청했는데 다음해 겨울에 이걸 찾은 거예요. 예. 아마 그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막내딸을 보니까 잘 사는 집 딸하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어머나. 그때 제가 이제 여기가 맞구나. 어머나. 근데 그 밖이 아닌 그 집의 큰 딸이더라고요. 예. 큰 딸에서는 그 집의 희망이더라고요. 공부도 잘하지. 뭔가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딸이 그 집안의 보배야. 인물도 좋지.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를 엄마하고 불러서 이제 설득을 했죠. 유전자 검사해야 되겠다.
예.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틀림없이 이 딸이 바뀐 것 같다. 근데 이 딸은 이제 그때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예. 얘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다 큰 애들을 예. 어떻게 바꿔요? 아. 바꿀 수 없는 너무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이 갈등 관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래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맞다고 나온 거예요. 바뀐 거로 나온 거예요. 바뀐 게 맞다고. 바뀐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이가 이쪽 집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가 그 못 사는 집 부모를 모셨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눈이 엄청 왔을 때거든요. 예. 아버지가 나가더니 눈밭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보다 기른 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제 현실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잘 사는 집에서는 이 기른 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한테 이제 부탁하기를 이 딸도 내가 키우고 바뀐 딸도 내가 키우면 안 되냐. 아. 돈이 있으니까 돌봐주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내가 나서면 안 될 것 같고 양쪽 집안을 친구끼리 해서 밥 한번 먹자. 예. 예. 같이 밥 한번 먹는 걸로. 네네. 나머지는 두 분이 알아서 해라. 예. 난 더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일단 찾아왔으니까. 거기까지만 다 갔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 이게 참 힘든 하여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이게 드라마 소재가 돼가지고 예. 맞아. 맞아. 그때 반짝반짝 맞아. 맞아. 똑같이 내가 놀랬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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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이 내가 했던 게 작가님하고 묻고 싶더라고요. 네. 이 주제 테마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소재로 사용했군요. 예. 그 이후로 나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반짝반짝 뭐죠? 순정인가? 빛나는?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똑같은 맞아요, 테마예요. 아마 그런 테마였을 거예요. 네, 그 주제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본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작가님을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아하. 네. 이런 거 나를 하여가 인터뷰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 후에 그 양쪽 집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 두려웠어요. 아, 가정이 어떻게 그렇죠. 이제 내 역할이 여기까지인데 진실은 밝혀줬는데 두 가정을 흔들 수가 있더라고 내가. 아, 그렇죠. 이게 찾은 것이 행복을 찾은 것인지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인지 모르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했어요. 거기가 아. 정말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거 하면서. 아유,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셨겠네요. 그 안팎으로 직원들 갈등도 심했고 네. 양쪽 집의 갈등도 심했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된다. 예, 예. 그런 마음이죠. 혹시 뭐 교수님이 가족들 중에 뭐 누가 실종자가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죠? 제가 경험이 하나 있죠.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이제 그 큰 누나가 예. 매형하고 와서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네.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막 놀고 그때가 이제 한 4시, 5시쯤 될 때 제가 이제 아들 둘 손을 잡고 오고 큰 누나가 혜원이 딸을 손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 어린이 대공원에 차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네.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들 태우고 시동을 딱 걸고 가려는데 네. 뭔가 허전해요. 어.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어. 누나, 어. 우리 혜원이는 어. 아니 너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우, 들어 얘기만 들어서 정신이 나가버린 심장이 거예요. 멈추죠. 그래서 내가 이제 차 막 놓고 혜원아 하면서 어. 미친 듯이 막 거길 뛰어갔죠. 예. 그 거리가 한 200m? 예. 미친 듯이 막 뛰어서 막 사람이 보든 말든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혜원아 하면서 막 갔는데 어린이 대공원 보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주유소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서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 혼자. 혼자. 아유. 다행이네.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거기서 데리고 갔으면 그렇죠. 저는 잊어버렸다. 아.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면 끝이죠. 우리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못 찾아줘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가 자기 이름도 잘 못하고 그러면 엉뚱한 이름으로 아. 고아원에 가잖아요. 엉뚱한 이름으로 고아원에 가니까 몰라. 아.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막 가요. 그렇죠. 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지금도 얼굴이 하얘져 미친 사람처럼 막 불렀던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근데 이제 꼭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게 예. 아이들에게 너의 이름, 아, 부모님, 집,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는 좀 알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길을 잃으면 어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예.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라. 예. 그리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따라가지 말 것. 절대 너가 아니더라도 도와줄 분이 많다. 네. 낯선 사람이 너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고 어둡고 컴컴한 데는 혼자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실종아동에서 하는 사전 지문 등록이 있거든요. 네. 미리 그걸 해놔라. 예, 사전 지문 등록 앱이 있어요. 아, 그래요? 파출소 안 가더라도 아, 그래요? 아이의 얼굴, 어. 지문, 인상착의, 아, 그거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부모님의 연락처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이가 잃어버리잖아요. 예. 지문을 딱 찍으면 아, 부모님 바로 누구, 나오네. 너가 누구, 부모님 누구. 꼭 해놔야 되겠다. 이거. 꼭 얼굴이 해놔야겠네. 딱 찍으면 얼굴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너가 누구고 부모님 누구다. 바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냐면 약간 지능이 부족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가 정신 이상자로 알아요. 아하. 정신병원에 가서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아유. 아유. 그리고 말 못한 아이들은 아무데나 가버리죠. 전국의 고아원 어디 간지도 몰라. 그러니까 꼭 사전 지문 등록을 하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네요. 중요하네요. 예. 교수님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입양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38년 만에 저를 이렇게 입양 보냈었던 네. 친생모를 찾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것도 기적적으로 찾게 돼서 예. 약속 날짜를 잡고 만나기 전에 예. 이제 저는 딴 것보다 내가 이제 울지 말아야지. 예.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상봉 현장에 딱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울음을 참았는데 막 저희 어머니가 뭐 대성통곡을 하시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근데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너무 처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제가 그렇게 우시는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 없다. 저는 엄마를 용서한다. 예. 저는 너무 그런 놀라운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도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봉의 현장이었죠. 교수님도 아마 뭐 너무 많은 상봉의 현장을 보셨을 텐데 혹시 좀 기억나는 근데 너무 네, 훌륭하시다고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 10명 중에 9은 부모를 원망하거든요. 아, 나 왜 버렸냐. 예. 근데 이렇게 용서하고 먼저 축복한다는 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예. 제가 입양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당당해져라.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입양이 됐다는 건 축복이다. 너에게는 두 분의 천사가 있다. 입양했던 부모님에 대한 천사, 네. 너를 낳아준 천사가 있기 때문에 당당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상봉 현장 가면 우리가 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뻐서 막 껴안고 울고 이럴 줄은 알았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아니에요. 어. 이제 경험도 하셨겠지만 50년 만에 이렇게 앉잖아요. 네. 앉으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아무 말 없이 정막.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죠. 아파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아파요. 부모하고 자식이 50년을 만났는데 말 못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이제 그러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껴안고 울어요. 그러면 아파서 울고 기뻐서 울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정이 뭐겠어요. 정말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그렇죠. 것. 그리고 제가 이제 무모하게 막 찾았잖아요. 네. 근데 단서가 없는 사람들 많이 찾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뒤돌아보면 제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믿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내가 이분을 찾았지? 단서가 없는데 이런 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막 벌도 꼬집어 보고 아, 이게 이런 현장이 안 믿기는 거예요. 네. 기적적인 현장. 이런 게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봉 현장은 아프고 기쁘고 참 이렇게 복잡한 그런 현장이더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죠. 왜냐면 그렇죠. 저도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는데 늘 보면 난 울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같이 울고 그럼요. 또 이분들 보면 내 가족도 생각나고 울고 음. 막 울죠. 아까 뭐 요구르트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수십 년 만에 만났을 때 그 당시의 시간에 멈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기억과 모든 상황이. 제가 너무 아팠던 게 뭐냐면 예. 이제 이분이 그 미국에서 나한테 메일이 온 분이에요. 예. 미국에서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 김영숙 씨 사연이거든요. 네. 이분이 형사님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6살인가 될 때 아빠가 나하고 남동생을 데리고 하루 종일 어딘가 걸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모르는 집에 가서 저녁에 닭요리를 해서 같이 닭요리를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아빠가 너 3개월 후에 데리러 올게 하고 아빠가 약속을 하고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3개월 후에 거기를 뛰쳐나와서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보다는 내가 늘 어릴 때 업고 놀았던 남동생을 꼭 찾고 싶다. 왜냐하면 아빠가 분명히 나처럼 남동생도 어딘가 버렸을 거다. 네. 평생을 내가 남동생 찾으려고 고아원도 다니고 경찰서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커서 봉사활동 하다가 그 미군 직업군인을 만나서 이제 좋은 남자, 인격적인 분을 만나서 미국에서 간호사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자녀도 셋 낳고 남부러울 것 없는데 남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다. 네. 그래서 한 50년 넘게 찾다가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예. 근데 우리 딸이 인터넷 보더니 엄마 마지막으로 이건수 형사님에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자 해서 메일을 보낸다고 메일이 온 네. 거예요. 네. 제가 이걸 계속 조사를 했거든요. 예. 거의 한 1년 약간 안 되게 조사를 했는데 가족인 것 같은 분이 날 볼 때는 가족이라고 포함돼요. 예. 전혀 이제 자료도 없잖아요. 예. 근데 가족인 것 같아. 그 내가 연락을 했죠. 미국에. 전화했더니 안녕하세요. 이건수 형사입니다 했더니 반갑습니다 하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남동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오마이갓 하더니 30분을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사니까 미국 문화잖아요. 네. 오마이갓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예. 엄청나게 슬프게. 예. 그러니까 남자를 찾으면 좀 무덤덤하거든요. 네. 제가 상봉해보고 여성분들은 또 강해요. 막 그렇죠. 그렇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당장 가겠대요. 예. 그때가 이제 추석 3일 앞두고 예. 당장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18센터로 오셨어요. 네네. 가방 큰 그 여행용 가방에 끄는 거 있잖아요. 예, 예. 2개를 끌고 오셨는데 예. 하나는 동생에 대한 선물을 엄청 싸운 거예요. 예, 예. 뭐 동생 좋아하는 거 다 싸웠어요. 예. 하나는 자존심. 예. 2개 끌고 오셨는데 나한테 그런 거예요. 형사님 나 뭐 갖고 온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물도 샀는데 예쁜 엽서를 갖고 왔어요. 예. 아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딱 주는 거예요. 엽서를 딱 여니까 그 동요 있잖아요. 남동생이 좋아했던 음악이 나온 카드 혹시 아세요? 예, 예, 멜로디 알아요. 카드. 팝업 되는 거. 맞아요. 예, 예. 음악이 막 나오는데 동요가 나와요. 사랑하는 동생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가 너를 버린 줄 알고 나는 평생을 너를 찾아 헤맸다. 예. 하면서 너를 정말 보고 싶어서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하면서 뭐 편지를 막 써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딱 나도 이제 감격스럽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하고 이분을 모시고 내가 이제 남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전국에도 많이 가는데 하필이면 구리에 그 서울에서 오다 보면 예. 그 논밭 같은 데 있잖아요. 구리 시가 하기 전에 예. 오른쪽에 보면 막 비닐하우스 있고 막 네네. 예, 예. 그 지나다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조금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딱 가는데 가족이 누나가 오면 양복도 좀 입고 네네. 모자 탁 쓰고 그치. 멋있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내가 보니까 머리가 이게 이제 화하고 머리도 없어요. 잠바 하나 걸치고 장화에다가 그냥 작업복. 정말 이분이 60 정도 돼가고 누나가 남동생 50도 후반이잖아요. 예.
근데 할아버지처럼 하고 나온 거예요. 예. 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저분이야. 예. 나도 이제 처음 보는데 멈추고 가는데 누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분들을. 예. 그래서 이제 남동이 집에 딱 갔는데 앉지도 안 앉으려고 그런 거예요. 형사님, 이분 내 동생 아니에요. 절대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 동생일 갈 리가 거예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아이 내 동생일 리가 없다. 일수 생각하시나? 아니 생김새도 아니고 아, 내 동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갈 거예요. 앉지도 않아요. 내가 아니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좀 해라. 미국에 오셨는데 내가 엉뚱한 사람 데리고 왔겠냐.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경찰서에 다 연락해가지고 구리경찰 연락해가지고 키트 갖고 와라. 유전자 검사. 네, 검사. 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본 데서 봉투 2개 준비해서 남동생 막 또 묻혀서 넣고 네. 언니 묻혀서 넣고 예. 2개를 딱 포장했어요. 예. 그래서 퀵 서비스 불러가지고 바로 보냈어요. 예. 빨리 이거 검사해라. 예. 그 퀵으로 예. 이제 그 제가 삽입하고 막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앉혀있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분한테도 언니가 있더라고요. 예. 예. 언니가 있는데 오시더니 그 김영수 씨 손을 막 만지는 거예요. 발가락 보더니 야, 너 내 동생 맞아 그런 거예요. 언니가 왜요? 내가 했더니 손가락 발가락만 봐도 알겠다. 너 내 동생 맞다 그런 거예요. 근데 김영수 씨는 이렇게 했으면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나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명절 끝날 때까지 이제 여기 계세요 하고 내가 떼놓고 이제 나오는데 아기를 떼놓고 온 기분? 예. 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막 가방 2개 들고 예. 예. 나 이거 안 있을래요. 내가 왜 있어요? 나 미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지금 명절이라 미국 가는 비행기 표도 없고 내가 엉뚱한 사람 있겠냐. 여기 방도 많다 그리고 언니라고 생각되는 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 3일만 있다가 검사 결과 나오면 그래서 그때 검사 결과는 봐야죠. 미국 가자. 예. 그래서 이제 오는데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기 떼놓고 나오듯이 막 나는 도망쳐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명절 내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고 다음날 뭐라고 그랬죠, 이제. 네. 검사 결과 나오니까. 근데 18센터 왔는데 얼굴이 밝아요, 언니가. 예. 누나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점심밥 먹으려고 이제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밥을 딱 먹으려는데 누나가 그런 거예요. 저 형사님, 그거 아세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3일 있어 보니까요. 말을 해보니까 내 동생 맞아요. 그런 거예요. 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오늘 나한테 올 때 한강, 구리에서 올 때 한강을 건너서 18센터 오잖아요. 예. 동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유전자 검사 안 맞으면 둘이 나오고 물에 빠져 죽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이제 한 숟가락 뜨는데 핸드폰이 전화 울리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검사 결과를 어머머.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보세요 하니까 그분이 저 여기 유전자 검사인데요. 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시선 누나가 집중이죠. 밥을 딱 뜨다가 멈춰 있던 멈추죠. 거예요. 어. 내 말을 들으려고. 예. 내가 심각하게 그래요. 어. 예, 알았어요. 하고 이제 심각하게 큰일 났을 때 누나가 이걸 탁 떨어뜨리면 예. 막 물은 거예요. 막. 아닌 줄 알고. 아닌 줄 알고. 막 물어. 근데 내가 큰일 나겠다. 저 큰일 났네. 맞다고 나한테 그래. 맞다고 나. 그랬더니 막 큰일 났네 할 때는 숟가락 들이고 그냥 아닌 줄 알고 막 울다가 큰일 났네요. 맞다고 연락이 왔네. 그랬더니 두 분이 또 안고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이 가족의 아픔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누나는 지금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 남동생이 3, 4살 때 멈춰 있던 거예요. 기억이, 모든 기억. 맞아, 맞아. 모든 기억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같은 남동생을 보고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렇죠, 싶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지나오면서 느낀 게 누나 때문에 미국도 많이 갔다 오고 뭐 누나가 이제 잘 사니까 용돈도 좀 받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벌써 내 동생도 노인이 됐는데 동요 나오는 카드 준비해온
그 누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당시에 나에게 멈춰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실종 가족들은 그 시기에서 그렇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겠어요. 멈춰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른 가족들의 실종자 찾고 가족들 상봉시키고 하는데 정작 교수님 가족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는 늘 바쁘고 맞아. 남의 일에 솔선수범하시는데 가족들은 혹시 우리 아버지는 나는 안 돌보고 뭐 이런 섭섭함은 없었을까요? 제가 가장 그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어머님이에요. 제가 딱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죄스러워요. 왜냐면 어머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 예. 어머님이 다 겨울에 되면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섬에를 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미역줄기, 국 끓여 먹잖아요. 네. 그 미역 줄기를 떼고 또 그 미역대를 또 찢어요, 손으로. 둘 다 이제 먹잖아요. 예. 옛날에 지금 하면 기계로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엔 다 손으로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님이 섬에 갔다 오시면 이 손가락이 다 빠져요. 아휴. 손톱이 다 빠져요. 그리고 공부시키려고 이제 공사판에 막노동도 다니시고 그랬던 우리 어머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병증이 와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너무 밖으로 돌고 바쁘잖아요. 네. 경찰청에 얼마나 바빠요. 네, 네.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유. 저는 그때까지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진짜 돌아가셨나? 장례를 치러도 실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을 이제 땅에 묻고 이제 오는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묻고 이제 할 때 예배도 드리시잖아요. 네. 이제 교인들 밥을 대접하고 딱 숟가락을 드는데 계속 통보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어머님한테 대한 미안함이 많아요. 어머님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몸바치 자식들을 위해 다 한 것 같아, 다. 그렇죠. 100%.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분. 아들이 종교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라면. 그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이제 제가 대학교 와가지고 교수 생활하니까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네. 경찰 할 때는 바빴지만 뭐 맛있는 거 먹고 되면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데 좋은 데 가면 우리 어머니 이게 모시고 왔으면 그런 후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여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 5년 이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스포츠카의 비애라는 말이 있어요. 예. 스포츠카를 너무나 타고 싶을 나이엔 돈이 없어 못하고 맞아요.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나이가 너무 늙어서 그 차를 탈 수가 없다라는 얘기처럼 부모님께도 내가 할 수 있을 그 시기에는 먹고 산다고 바빠서 그러니까요. 돌보지 못하다가 결국 내가 이제 좀 철이 들고 내가 삶에 여유가 생겼다 했을 때는 이미 그분들은 떠나고 없고 그런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말에 100% 공감한 게 네. 너무 제 자식 철이 없는 거예요. 네. 뭐가 중요하다고. 네. 네. 그게 어머니 생각은 그게 많이 아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어떤 부재에 대한 또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이제는 또 곁에 우리 아내분의 내조가 없었으면 예. 또 어떻게 이런 귀한 일들을 못 하셨을 텐데 아내분한테도 미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어머니 제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내한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진짜 제가 돌아보면 좀 빵점 남편? 아마 지금 분들은 아주 훌륭하실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셋 날 동안 함께 안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형편없는 남편이겠어요. 그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교만하면 안 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교만하면 안 돼. 무릎 꿇어야 돼. 늘 이렇게 신앙적인 조언하는 아내거든요. 근데 철야 기도를 같이 가거든요. 네. 가면은 막 울어요. 신혼 때부터도 막 울고
지금도 막 울어요. 네. 막 그 눈물을 막 하면서 통곡을 해. 그럼 나는 주변에 사람 있나 없나 좀 봐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못했잖아요. 얼마나 아내를 못했으면 아내가 되게 통곡을 하면 기도할까.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늘 예. 보시고 내가 있지 않나. 그럼요. 그럼요. 이제 곧 목사 안수 받으신다고요? 예. 아, 와. 이제 아유 외조를 잘하셔야겠어요. 이제 반대로. 반대로. 맞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잘 컸어요? 아, 자녀들도 정말 좀 미안한 부분이 많죠. 그렇겠죠. 자녀들한테 제가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을 방치한다고. 방치란 말이 그냥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냥. 예. 그래서 얘들하고 찍은 사진도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옛날에 처갓집 장인어른 제주도 갈 때 따라가서 찍었던 사진들. 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놀아주고 했던 게 거의 없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 네. 우리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아빠가 7시쯤에 오더래요. 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7시에 일찍 올 수 와서? 있지? 7시에 어떻게 올 수 있냐. 그래서 아, 친구가 7시 오늘 아빠도 있어. 그래서 그렇지. 친구한테 그거죠. 야, 너희 아빠가 왜 이렇게 빨리 와? 왜 이렇게 빨리 와?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밤 12시에 대화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딸이 옛날에 그림 그리잖아요. 네. 아빠 하면 생각나는 거 생각을 해서 적으라고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일. 아. 이게 적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이고.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솔직히 너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때 생각이 있냐면 17년도 2월에 대학 교수로 내가 가게 됐거든요. 예. 근데 3월에 대학 교수로 가는데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방치해놓고 그렇죠. 남의 아이들. 남의 아이들은 막 네. 아버지처럼 막 잘 도운다는 게 양심에 찔리는 것이죠. 그러네요. 물론 부족한 사람이지만 양심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들을 앉혀놓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실은 대학 교수로 간다는데 내가 너희들을 방치한 내가 밖에 나가서 훌륭한 교수인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내가 얘들한테 무릎 꿇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아빠가 참 잘못 살아왔는데 아빠의 이런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라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한참 하면서 난 그때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애들이 아니요 아빠 용서 못해요. 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용서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용서를 받고 대학에 가는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예. 아 내가 이제 얘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얘들이 어려워해요 뭔가. 내가 보니까 뭔가 어려워해. 왜냐면 아빠가 있으면 또 경찰은 그런 게 있잖아요 포스가. 얘들이 아빠라는 존재가 권위가 있고 뭔가 아빠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 불러놓고 아빠의 가장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예. 나 오늘부터 이 집안의 가장은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다. 예.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정의 한 구성원. 여러분 구성원이다. 네. 이게 근데 내가 해놓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왠지 힘이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뭐 힘이 빠져요? 갑자기. 아 근데 심리적 위축이 되버려요. 이게 딱 정말 진짜로. 선포하고 나니까. 네, 선포하고 나니까 아니 왜? 나는 뭐지? 뭐예요? 똑같이 하고 있죠. 정체성이. 아니 근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이 그 얘기 해놓고 이제 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힘이 쫙 빠졌는데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우리 딸이나 애들이 거실에 누워서 예. 리모컨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소파의 아빠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 늘 해오셨는데 늦게 오셔서 못 보신 거지. 아니 아빠 계실 때는 안 하죠. 분위기가. 있으면 안 나와요.
아니, 나왔고. 일단 방 밖으로 나왔다고요? 예. 애들이 거실에서 애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우리 집안의 가장 자리를 빨리 내려놨어야 돼, 이거를. 근데 일주일 전까지는 힘이 없고 막 그랬는데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죠. 그럼요. 왜냐면 이 책임과 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 내가 애들한테 잔소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 아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용돈 주고 상담이고 친구처럼 한 발 물러서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권위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빠의 권위를 내려놔라. 가장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나는 전국에 있는 아빠들에게 빨리 집안의 가장은 예수님이다. 가장 자리를 빨리 내려놔라. 그냥 가정의 부품으로 구성을 내려와야 가정이 행복하다. 저는 외치고 싶어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자식들을 섬기면서 예. 섬기고 살고 있어요. 예, 진짜요. 받들어서 예. 좀 받들어서 모시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예, 저희 아내분도 우리 회장님도 모시고 항상 회장님. 비서 항상 5분 대기조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예. 진작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 예.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아유, 살았을 겁니다. 저는. 아, 우리 오늘 남자들은 항상 늘 종이다.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저는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어디 아빠 있는데 누워 있냐고 뭐 이러는데 진짜. 정말? 빨리 내려오세요. 왜냐면 이렇게 아빠가 가면 이렇게 뭐 일어나서 같이 앉고 이래야 되는. 옛날 아빠네요. 근데 나중에 애로우십니다. 그래. 빨리 오늘 내려놔요. 교수님 정말 주옥 같은 진리를 예. 알려주셨네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그럼요. 아내가 또 좋아해. 행복해요, 그럼요. 가정이.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조용히 예. 구성이를 뿜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정말 좋으신가 봐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우선 그 실종 가족들에게 건강하시길 바라요. 왜냐면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불행해지다 보니까 자녀가 찾아왔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가정이 파탄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자녀가 그러네요. 만났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네. 건강하게 잘 가정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함께 아파해달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 행복해지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함께 아파하면 찾을 수가 있다. 네네. 함께 우리가 아파해 작은 것도 함께 관심 가져주고 그렇죠. 아파해주는 마음 좀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저 천국에 계신 어머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자식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우리 교수님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또 자랑스러운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내 가정과 맞바꾼 3,600 가정의 이상의 그 가정들의 아픔 찢어진 마음을 봉합해주고 이어주기 위해서 내 아들 자녀들과 내 어머님은 조금 외로우셨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훌륭한 사랑을 만들고 봉합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전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훌륭한 또 재능을 주셨다. 또 은사를 주셔서 사실 남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영안교회 출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영의 눈으로 실종자들을 찾고 영의 눈으로 잃어버린 사람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탐정센터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시스템화돼서 정말 더 이상 우리 이 땅에 그 가족을 잃어버리는 비극,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 이런 비극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또 그런 가족들이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화되는 것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석을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좀 더 넓은 사랑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